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First Person Hand Action Benchmark with RGBD Videos and 3D Hand Pose Annotations를 주제로 CUPR 2018년도에 억셉된 논문을 발표하게 된 김지연입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셋으로 fully annotated 된 데이터셋으로서 리얼 비디오에서의 핸드와 퀄리티 높은 핸드 포즈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액션 레커니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RGBD와 포즈-베이스드 액션 레커니션에서의 18개 베이스라인과 소트 어프로치를 제안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벨리에이트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핸드 포즈입니다. 제안한 리얼 데이터에서 소타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터를 평가하고 이벨리에이트하고 액션 레커니션을 위해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일단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45개의 다른 액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1175개의 액션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6개의 액터가 이를 수행합니다. 전체 RGBD 프레임 개수는 105,049개이고 45개의 핸드 액션들은 키친, 오피스, 소셜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됩니다. 우선 비주얼 데이터 이 데이터셋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 준비 부분에 해당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우선 비주얼 데이터는 인텔 리얼센스 SR300 RGBD 카메라를 사람의 어깨 위에 두고 30fps와 컬러 해상도를 1920by 1080 그리고 뎁스 스트림 해상도는 640by 480으로 두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즈 어노테이션은 퀄리티 높은 핸드 포즈 어노테이션을 위해 6개의 마그네틱 센서를 사람의 5손가락과 손목에 붙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센서는 6의 자유도를 가지고 포지션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그 후 인버스 키네틱을 사용해서 21개의 조인트의 풀 핸드를 얻습니다. 컬러 이미지에서는 센서와 이를 붙이기 위한 테이프가 보입니다. 하지만 액션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기에 액션 구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 프로세스를 보면 모든 데이터셋의 서브젝트,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6명이고 그리고 전부 오른손잡이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각 오브젝트별 다른 액션들의 분포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당 하나의 액션들이 있는데 페이퍼나 아니면 밀크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액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C번의 그래프에서 액션 클래스당 비디오들의 개수를 볼 수 있고 D번에서는 45개의 액션 클래스에서의 평균 비디오 길이가 나와 있는데 Put Sugar나 Open Wallet 같은 액션은 아주 짧은 길이를 가지고 Open Letter와 같은 액션은 길이가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에서는 핸드 뷰포인트에 따른 프레임 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서 뷰포인트는 카메라의 방향과 손의 손바닥과의 사이의 각도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에는 34개의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 B에서는 오브젝트와 핸드 포즈 그리고 액션들의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이렇게 생겼고 프롤 주스의 액션 레커니션에 해당하는 포즈는 이렇게 생겼고 오픈 주스에 해당하는 핸드 포즈는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그래프에서는 어클루션 되지 않은 비저블한 핸드 조인트의 평균 숫자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액션에서 평균적으로 21개의 핸드 조인트 중에 10개 정도가 어클루션 되는 좀 약간 많이 어클루션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포즈와 관련해서는 10개의 다른 액션과 관련된 6디멘전 오브젝트 포즈와 메쉬 모델들을 제공합니다.
오른쪽의 테이블에서는 다른 데이터셋들과 제한한 데이터셋들의 비교들을 볼 수 있는데 제한한 데이터셋은 처음으로 핸드 액션과 핸드 포즈에 대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프레임의 수나 다양성, 리얼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RGB-D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핸드 포즈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RGB-D와 포즈 베이스드 액션 레커니션 어프로치에 집중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액션 레커니션과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으로 나누어서 이밸류에이션 하였는데 액션 레커니션에서 베이스라인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응용한 어프로치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로컬 뎁스 디스크리트 어프로치로서는 HOG, HON4D, 그리고 글로벌 뎁스 디스크리트 어프로치에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한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 베이스드 액션 레커니션 모델로서는 LSTM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고 무빙 포즈나 HBRNN, 그램 매트릭스 등의 소타 어프로치들에서도 이밸류에이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서는 JOULE라는 데이터셋이 아니라 어프로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한 메소드를 바탕으로 이밸류에이션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액션 레커니션에서 베이스라인은 LSTM을 사용하였고 두 가지 프로토콜을 따라 실험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비율을 각각 1대3, 1대1, 3대1 이렇게 설정해서 어큐러시를 살펴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 프로토콜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크로스 퍼슨과 크로스 오브젝트 두 가지로 수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첫 번째 프로토콜의 결과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어큐러시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프로토콜의 결과로서 3대1의 트레이닝 셋, 데이터 테스팅 셋 레티오로 이제 세팅한 크로스 퍼슨의 경우에 어큐러시가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핸드 액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논문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A 그래프는 subset 액션의 카테고리당 recognition 정확도를 다양한 어프로치에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프로치 컬러는 여기 나와 있고 각각의 액션에 대한 어큐러시가 잘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왼쪽 B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액션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여기서 스프링클 스푼, 푸티 백 앤 푸어 주스와 같이 쉽게 구별 가능한 액션들이 있고 오픈 월렛이나 유즈 캘큘레이터와 같은 액션은 일반적으로 많이 혼동되며 이는 손 자세가 서로 다르지만 더 미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D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각 손가락 모션이 액션 레커니션을 하는데 주는 기여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인덱스 핑거, 이 5가지 핑거 중에 인덱스 핑거가 가장 인포메티브한 손가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합한 경우에 더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데 대부분 그래스파는 이제 그런 포즈에서는 엄지와 검지로서 이러한 그래스픽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여도를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제 제한한 데이터셋을 당시 소타 어프로치들에 적용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입니다. 이들 중에 그램 매트릭스와 라이 그룹이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그램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좀 더 다른 대표적인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대표적인 어프로치 몇 개만 뽑아서 좀 더 디테일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램 매트릭스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그램 매트릭스가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액션에 대해서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는데 이는 핸드포즈가 액션 레커니션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read paper, use calculate, read paper, use calculator, 그리고 pour wine과 같은 액션의 경우 toString 메소드가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액션의 특징을 보면 오브젝트가 좀 더 크고 액션에 많은 모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파셜 네트워크에 의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two-stream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더 높은 어큐러시가 나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그래프로 돌아가서 JOULE, 줄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JOULE를 보면은 이 JOULE의 color, depth, pose에 대한 결과를 각각 보면 핸드 포즈 피처가 가장 어큐러시가 높았고 그리고 이제 컬러와 뎁스의 정보를 함께 합하였을 때 어큐러시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포즈에서 컬러와 뎁스 정보는 가지지 못한 그런 정보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오브젝트 포즈를 사용해서 액션 레커니션 하는 추가 실험도 진행하였는데요. LSTM 베이스라인으로 트레이닝을 한 후에 핸드 포즈와 오브젝트 포즈, 그리고 둘 다 합친 것, 이렇게 세 가지 인풋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 실험의 결과인데, 이 표를 통해 핸드 포즈와 함께 오브젝트를 합친 경우가 가장 액션 레커니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이 밑은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결과인데, 이제 액션 스플릿으로서 오브젝트 프리 데이터셋과 제한한 fully annotated 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 결과를 보면 오브젝트를 포함한 경우가 이제 2배 정도 더 높은 에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트레이닝 셋에 핸드 오브젝트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브젝트인 경우에 언신 데이터를 잘 에스티메이션 하지 못한다는 가정을 하게 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서브젝트와 크로스 오브젝트를 사용한 실험을 한 번 더 진행하였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크로스 서브젝트에 비해서 크로스 서브젝트가 이제 하늘색이고 크로스 오브젝트가 주황색인데 크로스 오브젝트인 주황색 선에 비해서 크로스 서브젝트인 하늘색이 더 높은 더 높은 에러를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브젝트는 언신 오브젝트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브젝트는 언신 오브젝트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확신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마그네틱 센서를 사용해서 fully annotated 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과 소타 메소드를 이밸류에이션 해봄으로써 액션 레커니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핸드포즈가 풍부한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